60세 이후 신장과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아침 습관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밥 한 그릇, 그리고 찌개 한 그릇. 우리가 평생 먹어온 아주 평범한 아침상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습관처럼 커피를 내립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이 평범한 아침 습관들이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 속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65세 박철민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3년 동안 똑같은 아침을 보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신발을 신으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발등이 퉁퉁 부어올라 신발끈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피검사 결과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했던 그 평범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콩팥에는 100만 개의 작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에 이 필터들이 매일 조금씩 손상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신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모릅니다.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콩팥을 위협하는 최악의 아침 습관 4가지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아침 45분 황금 루틴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신장을 보호하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글자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스스로를 위한 이 첫 번째 약속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고작 3분에서 5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의사는 혈액검사 수치를 확인하고 급하게 처방전을 써주기에도 바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마셨는지, 어떤 반찬과 함께 밥을 먹었는지 세세하게 물어볼 시간도 없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교정해줄 여유도 없습니다. 현대의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보다는 이미 망가진 장기를 기계와 약물로 연명하게 만드는 치료에 철저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콩팥이 망가져 일주일에 3번씩 평생 투석기계에 누워있어야 하는 환자가 늘어날수록 병원과 의료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건강한 식재료를 찾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을 지키는 자연 치유 방법은 거대한 의료 자본에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병원에서는 굳이 시간을 내어 이런 일상적인 아침 습관의 무서움을 심각하게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자연 치유와 신장 건강을 깊이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뒤에야 진작 아침 습관을 바꿀 걸 그랬다며 투석실 침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 하나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뼈 빠지게 고생하며 키워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무거운 경제적, 심리적 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 그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지배하는 차가운 병원의 편이 아니라 생명과 가족의 평안을 지키려는 바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거대한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아침 습관 4가지 중 그 첫 번째 진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아침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의심 없이 반복하고 계신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습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몸속 콩팥이 얼마나 억울하고 가여운 장기인지 아셔야 합니다. 신장, 즉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강낭콩 모양을 한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이 작은 장기 안에는 무려 100만 개가 넘는
미세한 여과 장치인 사구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100만 개의 필터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피 속의 찌꺼기와 독소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20% 이상이 이 작은 콩팥으로 몰려들어 끊임없이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팥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 얇고 예민한 필터들이 수십 개, 수백 개씩 터지고 찢어지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아프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위염이나 장염처럼 배가 아프거나 쓰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콩팥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 몸이 건강하다고 굳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콩팥의 여과 기능이 70% 가까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목과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 맞던 신발이 들어가지 않고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소변에서는 썩은 고기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고 맥주 거품 같은 탁한 거품이 변기를 하얗게 뒤덮습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서 온몸의 피부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미친 듯이 가려워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제야 덜컥 겁이 나서 병원에 달려가면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콩팥 기능이 20%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콩팥의 필터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찢어지고 굳어버린 사구체 필터는 영원히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목이나 팔에 굵은 관을 삽입하고 일주일에 3번씩 하루 4시간 동안 차가운 투석 기계에 누워 피를 억지로 걸러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비극이 시작되는 마이것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지고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제가 이토록 간절하고 애타게 여러분께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콩팥병은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아프기 전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미리 막아야만 하는 병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밤새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아침이 되면 혈액이 마치 조청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이 위험하고 취약한 아침 시간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콩팥에 어떤 가혹한 짓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습관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해당된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병들게 하는 그 끔찍한 첫 번째 습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최악의 아침 습관. 그 첫 번째는 바로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마시는 모닝커피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피곤함을 쫓기 위해 향긋한 원두커피를 내리거나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드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자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속에 들어가는 이 한 잔의 커피는 밤새 메말라 있던 여러분의 콩팥에 치명적인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지난밤 8시간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해 온몸의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혈액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매우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끈적한 상태에서 빈속의 카페인 폭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콩팥에서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콩팥으로 가는 혈관들이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야 사는 장기인데 피가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리니 콩팥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무려 45%나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순간 콩팥은 마치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해 허우적대는 것과 같은 극심한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숨이 막힌 콩팥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응급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압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 혈관벽이 좁아지고 약해져 있는데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니 콩팥 속에 있는 100만 개의 미세한 여과장치들이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닝커피의 진짜 무서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장결석, 즉 콩팥의 날카로운 돌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몸속에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은 남아있는 수분마저 억지로 쥐어짜서 소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의 카페인은 우리 뼈 속에 있는 칼슘을 강제로 빼앗아 혈액으로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뼈에서 빠져나온 엄청난 양의 칼슘은 결국 피를 타고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물은 턱없이 부족한데 칼슘 찌꺼기만 잔뜩 밀려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칼슘들이 콩팥 안에서 끈적한 노폐물들과 서로 엉겨붙어 뾰족하고 단단한 돌멩이로 굳어버립니다. 65세 이명호님의 끔찍한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빈속에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 대신 커피를 마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진한 갈색이더니 이내 붉은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허리와 옆구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구급차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콩팥에 생긴 크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소변이 나가는 요관을 심하게 찢어버리면서 피가 철철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빈속에 마신 커피가 뼈의 칼슘을 빼내어 콩팥에 흉기 같은 돌을 만들었고 그 돌이 결국 이명호님의 콩팥 기능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급성 신손상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는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가 들어가면 이 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7배까지 폭등하면서 콩팥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콩팥을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또한 20대 젊은이들은 커피를 마셔도 4시간 정도면 카페인을 밖으로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몸 밖으로 빼내는데 무려 18시간에서 24시간이나 걸립니다. 즉, 오늘 아침에 무심코 마신 커피의 독성이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쥐어짜고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습관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닝커피가 사실은 소중한 콩팥을 찢고 굳게 만드는 무서운 칼날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글자 커피라고 적어주십시오. 나와 똑같은 위험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다 함께 이 치명적인 습관을 끊어내자는 굳은 결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경각심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닝커피가 빈속에 들어가 콩팥을 쥐어짜고 돌멩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이제 우리의 평범한 아침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콩팥을 찢어지게 만들고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최악의 아침 습관. 그 두 번째는 바로 뜨겁고 짭짤한 국물로 밥을 넘기는 식습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뼛속까지 한국인인 우리에게 밥상에 국물이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차가워진 속을 달래기 위해 끓여내는 얼큰한 김치찌개, 구수한 된장국 생일날이 아니어도 자주 먹는 미역국이나 시원한 콩나물국까지 우리는 국물 없이는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매일 아침 뜨거운 국물 한 사발을 들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 차렸다고 굳게 믿었던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엄청난 위력의 나트륨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정성껏 끓인 국물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 무서운 이유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입니다.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떠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무려 7g에서 8g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된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한 끼에 먹는 국물 단 한 그릇만으로도 이미 하루 종일 먹어야 할 소금의 양을 2배 가까이 초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소금이 빈속을 타고 우리 몸속으로 밀려 들어오면 콩팥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트륨이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혈액 속의 소금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짠 피를 묽게 만들기 위해 세포 안에 들어있던 소중한 수분들을 억지로 혈관 속으로 끌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안에 갑자기 물이 꽉 차오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고
혈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안 그래도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아지는 때인데 여기에 소금물까지 들이부었으니 혈관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엄청난 압력의 핏물이 콩팥으로 밀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고 가느다란 콩팥의 모세 혈관들과 100만 개의 사구체 여과망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국물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서서히 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68 새 박순자님의 안타깝고도 끔찍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님은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아침마다 정성껏 육수를 내어 된장찌개와 시래기국을 끓이셨습니다. 시래기가 변비에 좋고 된장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굳게 믿으며 매일 아침 국물에 밥을 말아 짭짤한 젓갈을 얹어 든든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몸에 무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눈두덩이가 조금 붓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이 동시에 빵처럼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고 평생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결국 응급실에서 절단기로 반지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콩팥 기능은 15%밖에 남지 않은 심각한 상태였고 의사는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아침 챙겨 먹었던 그 구수한 국물이 20년 동안 서서히 콩팥을 갉아먹어 평생을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는 찌개 대신 맑고 싱거운 미역국이나 북엇국을 먹으니까 괜찮다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은 입에서 느껴지는 짠맛이 아니라 국물 속에 숨어있는 절대적인 나트륨의 양입니다. 국물을 싱겁게 끓였다고 해도 한 대접을 훌쩍 다 마셔버리면 결국 섭취하는 나트륨의 총량은 짠찌개 몇 숟가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게다가 감칠맛을 내기 위해 무심코 넣는 조미료나 시판용 조미 액젓 등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을 비롯한 수많은 화학 첨가물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인공적인 화학 성분들은 콩팥의 세포막을 직접 뚫고 들어가 극심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부드러웠던 콩팥 조직이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며 쪼그라들게 됩니다.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린 콩팥은 다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천연 재료로만 국물을 낸다고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멸치나 다시마 새우 등을 듬뿍 넣어 진하게 우려낸 국물 역시 콩팥에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말린 해산물 자체에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염분과 칼륨인 성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칼륨과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한 천연 육수를 매일 들이켜면 배출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온몸을 떠돌며 콩팥을 더욱 망가뜨리고 최악의 경우 심장 근육에 무리를 주어 돌연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아끼려다 생명까지 위협받는 무서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숟가락을 담그는 그 따뜻한 국물이 사실은 수많은 합병증을 몰고 오는 침묵의 살인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쌓여가는 7g, 10g의 나트륨이 10년, 20년 동안 여러분의 콩팥을 매일같이 폭행하고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상처가 했고 굳어져서 더 이상 여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은 꼼짝없이 일주일에 3번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굵은 바늘을 꽂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마음 편히 멀리 여행을 떠날 수도 없는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부터 당장 아침 식탁에서 국물을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고 액체로 된 국물은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국물 없이 밥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퍽퍽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간의 인내가 10년 후 여러분을 병상에 눕지 않게 만드는 기적의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소주잔 한 잔의 물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고통스러운 미래와 약간의 싱거움을 견디며 자유롭게 두 발로 걷는 건강한 미래 중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이 드시는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짠 국물이 콩팥을 어떻게 짓누르는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3번째 최악의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국물을 먹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
역시 콩팥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아침 습관은 바로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메마른 습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아침에 물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맹물은 맛이 없어서 마시기 싫다며 고집을 피우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귀찮음이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같이 사막의 끔찍한 가뭄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 한 방울 입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는 숨을 쉬고 피부로 땀을 흘리며 끊임없이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 마치 오래된 참기름이나 조청처럼 끈적끈적하고 걸쭉해져 있습니다. 이 진득하고 탁한 혈액이 콩팥의 그 미세한 혈관들을 통과하려면 얼마나 큰 무리가 가겠습니까? 심한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은 마지막 남은 수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소변을 극도로 농축시킵니다. 물이 부족하니 피 속에 있던 독소와 노폐물들이 희석되지 못하고 아주 진하게 뭉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 속에 녹아있던 칼슘과 요산, 수산 같은 찌꺼기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겨붙어 단단한 결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살을 찢는 고통을 유발하는 신장결석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가 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느려져 콩팥으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콩팥 세포들은 말 그대로 숨이 막혀 질식사하기 시작하며 이는 급성 신손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병으로 이어집니다. 62세 정동수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맹물 마시는 것을 싫어해서 아침에는 늘 빵만 뻑뻑하게 드시거나 달달한 주스 한 잔으로 때우셨습니다. 갈증이 나도 꾹 참고 물 대신 탄산음료를 드셨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아침, 갑자기 오른쪽 허리와 등 쪽을 송곳으로 무자비하게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 쩍쩍 갈라진 콩팥 안에 땅콩만 한 크기의 크고 뾰족한 돌멩이가 무려 5개나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응급 내시경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비와 입원비로만 400만 원이 넘는 큰돈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달 내내 피가 섞인 소변을 보며 고통받았고 시술 후에도 한 번 망가진 콩팥 기능은 예전처럼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귀찮아했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몸속의 맹독성 찌꺼기들은 절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진하게 농축된 독소들이 콩팥 세포막에 찰싹 달라붙어 매일같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솜털처럼 부드러웠던 콩팥 조직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굳어버린 콩팥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비싼 약을 들이부어도 다시 부드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메마른 아침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드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댓글창에 글자물이라고 꼭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이 한 글자가 물 마시기를 깜빡 잊고 있던 다른 수많은 시청자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콩팥을 깨우는 위대한 알람 소리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물 한 잔 마시는 작은 실천으로 죽어가는 콩팥에 내리는 생명의 단비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메마른 콩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콩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네 번째 최악의 아침 습관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지 않아 이미 바짝 말라붙어 있는 콩팥에 이것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사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 공복에 무심코 털어넣는 진통제와 귀찮다는 이유로 식탁에 올리는 가공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무릎 관절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하고 때로는 머리도 지끈거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빈속에 꿀꺽 삼키십니다. 아픈 것을 억지로 참는 것보다 약을 먹고 빨리 털어내는 것이 하루를 편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텅 빈 위장에 들어간 진통제는
여러분의 콩팥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암살자로 돌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대신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호물질의 생성을 캔막아 버립니다. 이 물질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넓게 열어주어 피가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돕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빈속에 진통제가 들어가 이 생명줄을 단숨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으로 향하는 혈관들이 순식간에 좁아지면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혈액이 들어오지 않으니 콩팥은 극심한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서서히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위장에 음식물이라도 들어있으면 약의 독성이 어느 정도 중화되지만 텅 빈 위장에 독한 약이 떨어지면 그 파괴력은 평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해져 콩팥 세포를 직접적으로 녹여버립니다. 70세 최은희님의 눈물겨운 사연이 바로 이 무서운 사실을 증명합니다. 최은희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급기야 하루 종일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 최은희님의 콩팥은 이미 피가 통하지 않아 까맣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빈속에 삼킨 그 작은 알약들이 매일 아침 콩팥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급성신손상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고 한참 동안 생사를 오가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공복 진통제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침 차리기 번거롭다며 식탁에 자주 올리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가공육에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을 내고 유통기한을 길게 늘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공인산염과 각종 화학 보존제가 투입됩니다. 이 인공화합물들은 자연 상태의 영양소와는 완전히 달라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지독한 맹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밀려들면 콩팥의 미세한 100만 개의 여과망에 끈적한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콩팥은 이 화학 물질들을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려고 평소보다 수십 배의 힘을 쥐어짜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결국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콩팥 세포들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부패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몸속에 인공인산염이 쌓이면 혈관마저 돌덩이처럼 굳게 만들어 심장마비의 위험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느끼는 잠깐의 관절 통증을 지우기 위해 혹은 불과 10분의 편리함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보내시겠습니까? 빈속에 무심코 삼키는 약과 공장식 가공식품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콩팥을 향해 매일 아침 쏘아대는 치명적인 흉기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식탁에서 어떤 흉기를 몸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병들게 했던 이 4가지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명확히 아셨다면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내고 투석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해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망가진 콩팥을 회복시킨 45분 황금 루틴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콩팥을 숨막히게 하고 병들게 했던 4가지 치명적인 아침 습관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들으시면서 덜컥 겁이 나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시거나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죽어가던 콩팥을 기적적으로 살려내고 투석이라는 무서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연치유의 해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5분 황금 루틴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와 입에 넣는 것들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71세 김상현님의 기적같은 회복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상현님은 앞서 말씀드린 짠 국물과 공복, 커피, 그리고 잦은 진통제 복용으로 인해 급성 신손상이 와서 콩팥 기능이 20% 밑으로 뚝 떨어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하여 투석 기계를 돌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본인도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현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의 습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달 만에 콩팥의 염증 수치가 가라앉고 기능이 안정적인 상태로 놀랍게 회복되어 투석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어떻게 이런 빠른 회복이 가능하냐며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김상현님이 실천한 것은 오직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아침 45분의 규칙이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치명적인 독소들을 아침 식탁에서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시던 모닝커피를 당장 싱크대에 버리십시오. 찌개와 국물,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밥상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빈속에 습관적으로 삼키던 진통제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을 쥐어짜고 찢어버리던 이 원인들을 차단하는 것이 모든 치유의 가장 기본이자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망가진 콩팥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깨우는 대체요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따르십시오. 차가운 냉수도 안 되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에서 43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콩팥에 가장 큰 평안을 줍니다. 생수보다 보리차가 좋은 이유는 보리차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카페인이 전혀 없어 콩팥에 수분을 가장 순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보리차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굴리듯이 8에서 10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나누어 마시십시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맑은 시냇물처럼 풀리면서 질식해가던 콩팥 세포들이 흠뻑 수분을 머금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45분의 기다림과 체움입니다. 보리차를 천천히 다 드셨다면 그 순간부터 45분 동안은 절대 입안으로 밥이나 반찬, 약물 등 그 어떤 화학적 성분도 집어넣지 마십시오. 이 45분은 오직 콩팥이 깨끗한 물을 이용해 밤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침대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팔다리를 쭉쭉 뻗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배가 빵빵해지도록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렇게 가벼운 움직임과 깊은 호흡만으로도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평소보다 40%나 훌쩍 늘어납니다. 피가 잘 돌아야 콩팥이 살아납니다. 45분의 황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부드럽고 담백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금기가 가득한 국물 대신 두부와 계란, 그리고 현미밥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십시오. 평생 끊지 못하는 커피가 생각나신다면 아침 식사를 마치고 2시간 반이 훌쩍 지난 뒤에 위장이 든든해졌을 때 한 잔 정도만 연하게 드십시오. 꼭 드셔야 하는 진통제나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식사를 마치고 50분이 지난 후에 음식이 위벽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을 때 물과 함께 삼키셔야 콩팥으로 가는 치명적인 독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이 조금 번거롭고 길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남은 노년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하루 24시간 중 고작 아침에 45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투석실에 누워 일주일에 12시간을 기계에 빼앗기는 것과 아침 45분을 내 몸에 투자하는 것 중 과연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일까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 당장 이 45분을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데 사용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나의 콩팥을 위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글자 45라고 적어주십시오. 눈으로만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45라는 글자를 적어 내려가며 몸과 마음으로 굳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이 강력한 다짐의 댓글들이 모여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다는 벅찬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45분의 기적 같은 아침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뒤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진작에 아침 습관을 바꿀 것을 그랬다며 후회에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예쁜 손주들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자유롭게 산책과 여행을 즐기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알려드린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아침의 변화들이 여러분을 고통 없고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눈부신 노년으로 안전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한번 철저하게 망가진 콩팥은
두 번 다시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지독하게 지켜낸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장 나의 소중한 신장을 위해 새로운 아침 습관을 실천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글자 시작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콩팥 건강이 나빠져서 응급실에 가보셨거나 힘든 치료를 견뎌내신 뼈아픈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위험성을 모르는 다른 분들이 큰 경각심을 가질 수 미시는 짧은 사연을 꼭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진심 어린 사연과 댓글 하나가 벼랑 끝에선 누군가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콩팥병의 비극을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다 함께 건강한 콩팥으로 질병 없는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치유하는 더욱 유익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풍성한 거품이 가득 차올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어제 피곤해서 그렇겠지, 혹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변기물을 내리셨다면 지금 당장 그 아니란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여과기인 신장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가장 위험하고 긴급한 적색 경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중에 소변에 하얀 거품이 둥둥 떠 있는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작은 경고 신호를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부터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신장 질환으로부터 내 생명과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구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찌꺼기를 걸러주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신장 신경세포는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무서운 증상을 겪고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방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것이 훗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리 경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숨겨진 자연치유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편입니다. 오늘 저는 망가져가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변 속 단백질 누출을 막아 거품을 씻어낼 수 있는 자연이 준 최고의 천연 음식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음식들을 바르게 섭취하신다면 남은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보존하여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신장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뼈아픈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병원 문을 두드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쯤이면 이미 우리의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 구조상 병이 깊어지기 전에는 환자의 일상적인 식습관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관리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은 신장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기계에 의존하는 투석이나 장기 이식을 권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투석이 시작된 노후의 삶을 진지하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 번에 4시간씩 굵은 바늘을 팔에 꽂고 차가운 기계에 의존해 온몸의 피를 억지로 걸러내야만 합니다.
투석을 받는 날에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음식과 과일도 철저하게 제한받으며 극심한 우울감과 상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평생 땀 흘려 모아둔 소중한 재산은 막대한 치료비로 끊임없이 새어나가고 결국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안겨주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너무나 많이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수술실과 무서운 투석 기계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덮치기 전에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연 치유의 위대한 힘을 이토록 간절하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식재료 안에는 망가진 신장의 여과망을 부드럽게 청소하고 무서운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적 같은 성분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차가운 처방전 대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밥상의 지혜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다급한 구조 신호와 그것을 살려낼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치유의 식재료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아주 오래전부터 쉼없이 보내고 있었던 다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3년 전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을 때 만났던 서울에 사시는 72세 방명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일고 구급차에 실려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행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정상인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겨우 18%만 남아있는 참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니 온몸에 더러운 노폐물이 꽉 차올라 결국 뇌신경까지 마비되어 의식을 잃으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되찾으신 어르신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쓰러지시기 전에 몸에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긴 했는데 그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고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들 그렇게 붓고 사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일찍 그 증상들이 신장이 파괴되고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어르신이 그 끔찍한 투석기계에 의존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지는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의학계에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간이나 위장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쓰리고 아파서 병원을 찾게 만들지만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내부 여과망이 50% 이상 썩어 문드러지고 파괴되어도 우리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서 눈치챘을 때는 이미 신장질환의 중기를 넘어 말기로 접어든 절망적인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몸이 조용히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반드시 스스로 체크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내일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단연코 소변의 거품입니다. 소변을 볼 때 물살이 새서 생기는 금방 사라지는 맑은 거품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마치 맥주를 따랐을 때 위로 솟아오르는 하얗고 탁한 거품이 변기를 가득 채우고 5분이 지나도 전혀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장의 거름망이 크게 찢어져서 우리 몸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귀중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눈 밑이나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발목과 종아리가 터질 듯이 부어오르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붓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수분과 짠 나트륨 성분이 몸속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부어오른 정강이나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수분이 지나도록 다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신장이 더 이상 물을 빼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골수에서
붉은 적혈구를 만들어내도록 명령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심각한 빈혈이 발생합니다. 온몸의 세포로 산소가 배달되지 않으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하루 종일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변의 색깔과 양이 갑자기 변하는 현상입니다. 평소와 달리 소변색이 아주 진한 갈색이거나 붉은 빛이 돈다면 신장혈관이 터져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거나 반대로 밤에 잠을 자다가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 3번, 4번씩 깬다면 신장의 농축 능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입니다. 신장이 몸속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소가 무서운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위장점막을 자극해서 구역질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서 지린내 같은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거나 쇠붙이를 핥은 것 같은 기분 나쁜 금속 맛이 느껴진다면 독소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에 특별한 발진이나 병이 없는데도 온몸이 미친 듯이 가려운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인이라는 미네랄 수치를 조절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인성분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고 이것이 피부 밑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밤잠을 설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는 깊은 속가려움이라면 반드시 신장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혈압약을 먹어도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무서운 고혈압입니다. 신장과 혈압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악순환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붕괴되어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그렇게 높아진 혈압은 다시 얇은 신장 혈관들을 무자비하게 터뜨려 신장을 더욱 빠르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투석기계에 내 피를 모두 맡기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7가지 징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끔찍한 비극으로부터 집안의 누구를 가장 먼저 지켜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2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이 작은 댓글 하나는 오늘 밤 당장 부모님과 배우자의 얼굴이 붓지는 않았는지, 화장실 변기에 하얀 거품이 남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거룩하고 위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신장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비싼 영양제를 찾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입으로 들어가는 독약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혹은 습관적으로 매일 먹고 있었지만 사실은 신장의 여과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던 밥상 위에 무서운 살인마 8가지 음식들을 가차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경고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몸이 안 좋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나 보약부터 찾아다니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이라는 항아리에 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신장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독약 같은 음식들부터 당장 밥상에서 치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8가지 음식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거나 혹은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코 먹어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신장의 미세한 여과막인 사구체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무서운 살인마들입니다. 첫 번째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구워 드시는 햄이나 소시지는 신장에는 최악의 적입니다. 가공육에는 고기의 색을 내고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화학 첨가물과 엄청난 양의 염분이 들어갑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장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분홍빛 소시지가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독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는 그야말로 설탕 덩어리입니다. 음료수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탄산음료 속의 인산 성분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갈증이 날 때는 시원한 탄산음료 대신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라면과 각종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자그마치 20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치 나트륨을 한 번에 다 먹는 셈입니다.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그 엄청난 염분을 걸러내기 위해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절임 음식과 젓갈입니다. 김치나 장아찌 젓갈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짭짤하게 담근 젓갈 한 숟가락은 신장 사구체 혈압을 급격히 높여 단백뇨를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저염식을 생활화하고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튀김과 기름진 고지방 음식입니다.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튀김 요리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기름때로 가득 채웁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피가 끈적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신장세포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괴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시판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 주스도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는 섬유질은 모두 빠져나가고 농축된 과당만 가득합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신장에도 큰 무리를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신장병의 주원인인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째로 씹어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집니다. 술을 마시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신장세포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만성적인 음주는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덟 번째는 피곤할 때 즐겨 찾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여기에는 고농도의 카페인과 타우린, 그리고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여 신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잠시의 활력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이 즐거운 독약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심심하더라도 내 몸을 살리는 치유의 밥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찾아 먹기 전에 먼저 내 신장을 파괴하던 이 8가지 악마 같은 음식들부터 당장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나쁜 음식들을 끊어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끝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글자는 여러분의 신장을 갉아먹던 과거의 나쁜 습관과 완전히 작별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적들을 모두 물리쳤으니 이제는 비어있는 신장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주방에 늘 있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3가지 음식이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3위부터 1위까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던 8가지 독약 같은 음식들을 식탁에서 모두 치워버렸으니 이제는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우리 신장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좋아하는 최고의 영양분들로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소변 속의 거품을 씻어내는 기적의 음식. 그 영광스러운 3위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리브 오일이 그저 서양 음식에나 들어가는 유행하는 기름이나 샐러드 드레싱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천연약을 눈앞에서 놓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황금빛 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 필터를 다시 부드럽게 닦아내고 보호하는 강력한 생명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병원은 왜 우리에게 올리브 오일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 독한 화학 약물을 처방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 하나를 바꾸는 것이 염증의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은 굳이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사구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는 이 미세한 필터는 전신 염증에 아주 취약합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 피가 끈적해지면 이 사구체 필터들이 가장 먼저 하나둘씩 막히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올리브 오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이 미세 혈관 구석구석에 쌓인 염증을 씻어내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3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고르셔야 합니다. 산도가 0.8% 이하인 가장 신선하고 순수한 기름만이 신장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친 퓨어 오일이나 포마스라고 적힌 기름은 영양 성분이 거의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둘째, 올리브 오일은 빛과 공기에 매우 약한 기름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투명한 병이 아닌 짙은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플라스틱 통에 든 저가형 제품은 환경 호르몬 위험뿐만 아니라 이미 산화되어 독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올리브 오일은 절대 뜨거운 불 위에서 가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기름으로 전을 부치거나 볶음 요리를 하시는데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 오일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그 귀한 항산화 성분들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해로운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신선한 오일 한 스푼을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기름진 맛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친 채소 위에 듬뿍 뿌려 드시거나 발사믹 식초를 조금 섞어서 드십시오. 식초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신장의 부담을 2배로 덜어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에서 신장을 갉아먹던 식용유를 당장 치워버리시고 내 소중한 신장을 위한 천연 영양제인 올리브 오일을 채워 넣으십시오. 꾸준히 드신다면 어느덧 소변 속의 거품이 줄어들고 몸의 부기가 빠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라는 황금빛 방패로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니 이제는 신장의 사구체 필터를 공격하는 유해 물질을 싹 쓸어버리는 강력한 파수꾼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소변 속의 거품을 씻어내는 기적의 음식. 그 영광스러운 2위는 바로 숲의 보석이라 불리는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브로콜리를 사다가 그저 뜨거운 물에 푹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드셨다면 여러분은 브로콜리의 핵심 영양 성분을 모두 하수구에 버리고 아무런 효능이 없는 껍데기만 드신 셈입니다. 병원은 왜 우리에게 브로콜리를 먹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지 않을까요? 그들은 신장이 망가지면 인공신장실로 가서 투석을 하라는 무서운 말은 쉽게 하지만 일상에서 이 흔한 채소 하나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리 비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독소와 활성산소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입니다. 이때 설포라판은 신장세포 속으로 들어가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염증으로 인해 찢어진 사구체 여과망의 재생을 돕는 기적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식물 자체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칼로 아주 잘게 썰 때 비로소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분비되면서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씻자마자 통째로 불 위에 올리는 것은 신장을 살리는 보약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브로콜리 조리법 3단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를 최대한 잘게 썰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온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장을 치유하는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이 충분히 생성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브로콜리를 절대로 끓는 물에 넣고 삶지 마십시오. 설포라판을 만드는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해서 물에 넣고 1분만 지나도 거의 파괴되고 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찜기에 브로콜리를 올리고 딱 2분에서 3분 사이만 가볍게 쪄내십시오. 3분을 넘기면 영양소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니 반드시 시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살짝 쪄낸 브로콜리에 들기름 1스푼과 으깬 두부를 섞어서 무침으로 드십시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율을 몇 배나 끌어올려 줍니다.
또한 두부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여러분, 비싼 약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평생 투석 없이 살 수 있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아주 흔한 식재료지만 먹는 방법을 살짝만 바꾸면 고혈압과 당뇨를 한꺼번에 잡고 신장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천하무적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깜짝 놀랄 그 1위 음식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1위 음식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혈관을 닦고 브로콜리로 독소를 쓸어냈다면 이제는 신장을 파괴하는 근본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때려잡는 천하무적의 천연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마늘입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겨우 마늘이 1위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마늘의 숨겨진 진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마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말기 신장병 환자의 약 70%는 고혈압과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분들입니다. 즉,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의 압력을 낮추고 혈당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놀랍게도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신장 보호제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무려 9배나 많은 마늘을 소비하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인들에게 신장병과 고혈압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마늘의 치명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치유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해서 뜨거운 불이 닿는 순간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늘을 찌개에 넣고 끓이거나 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 등 오직 요리의 향을 돋우는 향신료로만 사용해왔습니다. 익힌 마늘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신장을 살리는 약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마늘을 약으로 먹으려면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독하고 매워서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장을 살리는 마늘 섭취에 골든타임 10분의 법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절구나 칼로 아주 잘게 다지거나 으깨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상온에서 10분 동안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마늘 속에 잠들어 있던 효소들이 공기와 만나 격렬하게 반응하며 신장을 치유하는 알리신 성분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10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 몸을 위해 오늘부터 마늘 먹는 법을 바꾸겠다는 결심의 표시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마늘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뚫고 신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생마늘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린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이 다진 마늘을 섞어 드시거나 오이를 얇게 썰어 무가당 요거트와 올리브 오일 그리고 10분 동안 숙성시킨 다진 마늘을 함께 버무려 드셔보십시오. 매운맛은 중화되고 신장을 보호하는 영양소는 극대화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서 혈액 희석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마늘 속의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임을 명심하시고 매일 꾸준히 소량씩 드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장을 지키는 3가지 강력한 무기를 모두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마늘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손에 넣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를 완전히 뿌리내리게 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신장을 지키는 3단계 통합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평생 투석이라는 쇠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확실한 지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우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가지 독약 같은 음식들을 기억하시나요? 가공육과 탄산음료, 그리고 라면과 젓갈 같은 짠 음식들을 여러분의 식탁에서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몸의 소중한 필터를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긴급 수리 작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우기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을 제가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이 3가지 천연 식재료는 신장의 염증을 씻어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을 쌓아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일상의 습관과 단백질의 지혜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 7가지를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그리고 나누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물에 섞어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하루에 미지근한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로나진 안드르트. 신장이 이미 많이 망가져 수분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관절이 아프거나 머리가 무거울 때 약국에서 쉽게 사드시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 신장을 질식시킵니다. 다섯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비만은 그 자체로 신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일곱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신장도 비로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단백질 섭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니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말과 신장이 안 좋으면 단백질을 제한하라는 말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병 1단계나 2단계라면 단백질을 1kg당 0.8g으로 줄여야 합니다. 신장병 3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며 아직 투석을 하지 않는 분들은 0.6g에서 0.8g 사이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줄여서 빠져나가는 근육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정답은 양보다 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달걀 흰자, 생선, 닭가슴살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하지만 인과 칼륨 함량이 높으니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루 15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적은 양의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키고 신장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예전처럼 100%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장은 애초에 아주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쪽 신장을 기증하고도 평생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보십시오. 지금 남은 기능만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이 3단계 솔루션으로 잘 보존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투석실 근처에도 가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장을 파괴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모든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72 세방명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신장 기능이 겨우 18%밖에 남지 않았던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고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았을 때 투석이라는 가혹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치유의 힘을 믿고 실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병을 진단하고 약을 줄 수는 있지만 평생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병원 대기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방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신장을 대신 지켜줄 수 없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의 필터를 아끼고 보살피는 최고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햄 한 조각, 무심코 들이킨 탄산음료 한 잔이 신장을 찢어발기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이라는 자연의 선물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할 가장 정직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남은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오래도록 그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기계 앞에서 눈물 짓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그리고 투석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0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또한 이 소중한 생명의 지혜를 아직 모르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리고 한 가정을 비극에서 구해내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자연 치유의 비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 채널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병원에 갈 일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의 또 다른 생명줄에 대해 더 놀라운 사실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지혜였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